예, 안녕하십니까. 하필이면 안철수 대표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했었던 정의당의 김종철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입후보를 했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먼저 저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 1월 4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비서로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한 김종철입니다. 올해로 2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2004년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한 그 해에는 존경하는 노회찬 선대본부장과 함께 대변인을 맡아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고 진보신당과 정의당의 동작을 지역구 후보로 나서서 정몽준, 나경원 후보에게 패하였습니다. 곧 서력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총 6번의 지역 후보로 나섰으나 이번에는 잠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에는 반드시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로 당선되리라 마음먹으며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의당이 서울의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단연 불평등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그 박탈감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뒤처진 이는 따라잡기 위해서, 앞서가는 이는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소모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의 모습은 그런 임무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한국당은 지금의 현실을 오히려 더 후퇴시키자고 선동합니다. 시민들의 가난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퇴출돼야 할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어느 지점에선가부터 멈춰서서 앞으로 나아갈 줄 모릅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지도 못했고 주 52시간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앞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노동자 출신의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민주당은 노동자의 온정만 있을 뿐 정책 의지는 없다고 말한 것은 민주당의 오늘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먼저 6411 노동법을 제정하겠습니다. 6411 노동법은 노동자의 간접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직접 고용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차별 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오히려 유럽처럼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수당 등을 제공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비정규직을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연한 실업 문제의 완축, 사회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로서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보육, 교육, 요양, 간병, 활동보조 등 주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앞서 말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평등의 하나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과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입니다. 이 격차의 현실을 계명대학교 최종렬 교수는 복학왕의 사회학이라는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현실적인 제목의 책으로 세상에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정부는 이 격차 해소를 위해 KTX로 대표되는 교통망 확충에 힘썼지만 그 결과는 수도권의 더 큰 확대였습니다. 혁신도시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더 많은 주말 부부를 양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대학을 보내달라, 공공기관을 더 보내달라 요청했고 기업을 유치하기에 안간힘을 썼으나 SK하이닉스 공장의 수도권 증설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쓴 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바로 수도를 내려보내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는 수도 이전까지 포함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등에 좌절한 지역 청년들의 꿈이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아닌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정의당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지도가 고착화되는 양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도부의 문제 그리고 당대표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노회찬 심상정 체제로 대표되는 건강한 경쟁 체제가 노회찬 대표의 서거로 무너지면서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뚜렷한 리더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지 못했다는 점, 그로 인해 정의당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이 지금 현재 정의당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경쟁 없는 정당은 발전도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 심상정 대표 및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차세대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에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있음을 저 김종철의 활약을 통해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저를 불러 비서실장을 맡기면서 정의당과 국회를 바꿔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아쉽게도 고인의 서거로 인해 현실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아직도 저를 비롯한 후배 정치인들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을 현실에서 승화시켜 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아 정의당의 경제정책, 재정정책이 어느 정당에도 뒤지지 않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정당은 경제에 약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일소하겠습니다. 인권, 복지, 평화는 물론이고 경제, 산업, 나라 살림에도 정의당이 능력이 있음을 저 김종철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집권을 앞당길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저는 진보정치 20년간 실력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기를 당원들께 강력히 요청드리고 국민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감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